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 창이 닫히기 전에 이것들만은 내 몸에 꼭 세팅해놔. 이 타이밍을 놓치면 삶의 후반전을 완전히 다른 몸으로 살아가야 해. 언니, 요즘은 좀 건강해 보이는 것 같아. 뭘 한 거야? 나도 40 넘어가니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 밴딩 바지 아니면 입기 힘들고 늘 피곤하고 만사 의욕이 없어. 진짜 할 말이 많은데 너한테는 꼭 얘기해줘야 될 것 같아. 왜냐면 네가 지금 딱 내가 놓쳤던 그 시간을 살고 있거든. 나는 이걸 너무 늦게 알아서 진짜 고생했어. 그런데 너는 지금 알게 되면 완전히 다를 수 있어. 너 내가 커리어 때문에 얼마나 미친 듯이 달렸는지 알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 1시에서 2시까지 연구실에서 살았어. 논문 보고 실험하고 또 논문 쓰고. 홍콩에서 일할 때는 진짜 밥 먹을 시간도 아깝다고 느꼈었어. 사람들이 점심시간인데도 사무실에서 나갈 생각을 안 해. 다들 학교 식당 밥 싸가지고 와서 책상 앞에서 먹으면서 일할 정도였으니까. 그러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아침마다 커피로 수혈하고 운동할 시간은 아예 사치라고 생각했었어. 지금 돌아보면 진짜 미련한 짓인데 완전 나를 갈아 넣는 시간이었지. 그때는 그렇게 열심히 하면 행복한 날이 올 줄 알았어. 근데 이 이야기는 너에게 꼭 해줘야 할 것 같다. 내가 백신 3차까지 맞은 후에 생리가 멈췄다고 얘기했나? 근데 처음에는 매달 꼬박꼬박 하던 생리를 안 하는데 솔직히 너무 좋더라. 난 생리통도 너무 심하고 생리 중에 다리도 퉁퉁 붓고 컨디션 엉망이니까 그 홍콩의 습한 날씨에 생리까지 겹쳐지면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 그래서 그때는 생리를 안 하니까 일하기 너무 좋은 거야. 근데 그게 내 몸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지 그때는 몰랐지. 40 중반이 돼서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얼굴에 막 열이 확 오르고 땀이 비어도 흐르고 자꾸 부채질을 하고 있더라고. 호흡도 점점 가파지고 밤에 자는데 숨을 잘 못 쉬겠는 거야. 이 정도로 힘들어져서 막 너무 삶이 피폐해져 가고 있는데 주위 어르신들이 보시더니 갱년기 증상 같다고 산부인과 한번 가보라고 하시는 거야. 그래서 산부인과에 갔지. 근데 의사 선생님이 마지막 생리가 언제였나고 물어보시더라고. 아플싸. 그때서야 생각이 나는 거야. 내가 홍콩에서 백신 맞고 생리가 멈췄던 게 그때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었던 걸. 의사 선생님이 생리가 끊긴 지 1년이 넘으면 의학적으로 폐경이라고 하시는데 내가 폐경이라고? 진짜 너무 황당하더라. 40대 중반에 폐경이라니. 난 50은 넘어야 폐경이 내 얘기가 될 줄 알았거든. 그때서야 보이기 시작하더라. 내가 얼마나 내 몸에 무시했었는지. 커리어 쌓는답시고 내가 건강과 뭘 바꾸고 있었는지 말이야. 우리가 흔히 건강이 최고다 이런 말 하잖아. 근데 진짜 자기가 겪어보지 않고서는 인간이란 깨닫지 못하는구나 싶었어. 그때부터 살기 위해 몸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어. 해외 건강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씩 바꿔나갔어. 근데 여전히 몸의 반응이 좋지 않은 것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더 파고들었지. 그러다 알게 된 진짜 어이없는 사실이 뭔 줄 알아? 이제껏 내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그 많은 건강 정보들이 실은 남자들 몸을 중심으로 연구한 연구 결과들이라. 그런데 그 연구 결과들을 지금 호르몬이 요동치는 내 몸에다가 적용하려고 하니 그게 맞았겠어? 당연히 안 맞지. 그래서 완전 관점을 바꿨어. 이제 여성 몸을 중심으로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보니까 내가 겪은 모든 증상들이 에스트로겐이 줄어드는 것과 연결되어 있더라고. 난 그때까지 진짜 무식했던 게 에스트로겐이 생리하고 임신, 출산 이런 데만 연관된 호르몬으로 알고 있었거든. 근데 그게 아니더라. 너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우리 몸 전체에 분포되어 있다는 거 알아? 췌장에도 있고 뇌에도 있고 근육, 뼈 이런 혈관에도 있고 심지어 피부와 장에도 있대. 그 말은 뭐야?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이 모든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변화가 시작된다는 뜻이야. 에스트로겐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잘 분비될 수 있도록 도와줘. 근데 에스트로겐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되겠어? 인슐린 분비 효율이 당연히 떨어지기 시작해.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잖아. 그러면 췌장이 인슐린을 막 분비해서 그 혈당을 에너지를 쓸 수 있게 처리해 줘야 돼. 근데 이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거야. 그러니 몸이 어떻게 하겠어? 혈당을 처리하려고 인슐린을 더 많이 분비하려고 해.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 인슐린은 혈당을 처리하는 호르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방을 저장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이거든. 그러니까 예전이랑 똑같이 먹어도 살이 더 잘 찔 수밖에 없는 몸이 되어가고 있는 거야. 목욕탕 가면 어머니들 체형이 다 비슷비슷하잖아. 팔, 다리는 가늘고 배는 나오고. 근데 어르신들이 이때까지 뭐라 그랬어? 그리고 나이살이라고 했잖아. 나이살이라는 말 뒤에 과학적인 진실이 있었어. 에스트로겐 분비가 줄어들면서 혈당 조절할 수 있는 이 능력이 떨어져 가는 게 그 원인이었던 거야. 내가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뇌에도 있다고 했지. 뇌의 시상하부에도 있는데 시상하부는 체온을 조절하고 식욕을 조절하고 수면을 조절하는 곳이야.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체온 조절이 오작동되기 시작해. 갑자기 확 달아올랐다가 식은땀이 나고. 이건 너무 흔한 갱년기 증상으로 알고 있잖아. 그치?
그리고 근데 더 웃긴 건 식욕 억제 신호도 약해져. 어머니들 보면 계속 입에 뭘 넣고 있잖아. 나 먹는 거 없는데도 살이 찌는데 계속 군것질하고 계시지. 식욕 억제 신호가 무너졌기 때문이야. 먹어도 배가 안 차. 계속 입에 군것질을 달고 있어.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수면이 무너지기 시작해. 깊은 잠에 들기 어려워지고 자다가 자꾸 깨고. 그리고 브레인 포그 현상도 마찬가지야. 머리가 멍해지고 생각이 잘 안 나고 머리가 그냥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해. 점점 멍청해지는 것 같은 그 느낌. 근데 그것도 에스트로겐 감소랑 연결된 거더라고. 근데 실제 연구에서 보면 갱년기 때 여성의 뇌가 활성도가 완전 달라. 그리고 근육도 달라져. 에스트로겐은 근육 단백질 합성을 돕고 근육이 분해되는 속도를 늦춰주거든. 그런데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근육은 더 빨리 분해되고 운동을 해도 근육이 예전처럼 잘 붙질 않아. 근육이 줄면 기초 대사량이 또 떨어지지. 가만히 있어도 소비되는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 또 어떻게 돼? 더 살이 잘 찌는 몸으로 변하고 있는 거지. 진짜 무서운 건 뭔 줄 알아? 뼈도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해. 왜 그런 줄 알아? 에스트로겐이 뼈를 분해하는 파골세포를 억제해. 근데 에스트로겐이 줄어드니까 뼈가 만들어지는 속도보다 분해되는 속도가 더 빨라져. 티가 안 나서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골절로 알게 되는 경우가 많대.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콜라겐도 같이 줄어들어. 그러니 피부 탄력이 없어지고 얇아지고 주름이 깊어지는 게 에스트로겐 감소랑 다 직접적으로 연결된 변화야. 또 진짜 중요한 게 에스트로겐은 천연 소염제 역할도 해.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줄어들잖아? 그러면 몸의 염증 반응이 훨씬 더 예민해지는 거야. 이제껏 몸이 그나마 감당했던 것들이 다 안 되기 시작하는 거지. 나는 내 몸이 별스럽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몸이 감당하던 한계선이 확 낮아진 거였어. 지금까지 내 얘기 다 들으니까 어때? 모든 게 다 에스트로겐 때문이지. 우리 예전에 그 한참 유행했던 노래 알아?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그런데 우리 여성들 몸에 많은 변화들이 진짜 다 에스트로겐 때문이야. 이렇게 보니까 언니 몸에 나타났던 그 변화들이 보여? 언니가 알았던 비염, 온몸에 가려움증, 식후에 블랙아웃 됐던 거, 몸에 부종, 불면, 브레인 포그, 뱃살 나왔던 거, 이게 전부 따로따로 오는 게 아니야. 에스트로겐 하나가 줄어들면서 몸 곳곳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 어때? 완전 총체적 난국이지? 근데 난 이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 이미 에스트로겐이 많이 없어진 몸 상태에서 알게 돼서 너무너무 고생했었고 지금도 여전히 힘든 부분이 많아. 그런데 너는 이제 알게 됐잖아. 그러니 에스트로겐이 조금이라도 더 있을 때 건강을 지킬 수 있고 갱년기 증상을 가볍게 느끼고 넘어갈 수 있는 몸 상태를 미리 만들어 두면 좋겠어. 언니가 40대로 돌아간다면 제일 먼저 뭘 할 것 같아? 더 열심히 일할 것 같아? 더 독하게 다이어트 할 것 같아? 아니야. 에스트로겐이 그나마 나오고 있을 때 내 몸이 아직 조금이라도 더 도와줄 힘이 있을 때 내 삶을 지탱할 수 있는 몸의 기본값을 바꿔놨을 거야. 왜냐면 갱년기는 준비한 만큼 달라지거든. 언니처럼 준비 없이 맞이하게 되면 내가 원하지 않는 때에 내 삶을 멈춰 세울 수 있는 고비가 될 수 있어. 언니는 몸도 망가졌고 감정도 망가졌고 일도 망가졌고 관계도 망가졌어.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게 될 수 있어. 난 그걸 5년이 넘는 시간을 거쳐서 시행착오를 온몸으로 겪으면서 알게 됐어. 에스트로겐이 그나마 잘 나오고 있는 40대 초반에 내가 지금부터 얘기해주는 이 세 가지는 꼭 세팅해 놓을 수 있길 바래. 그렇게 되면 갱년기가 와도 훨씬 더 흔들릴 수 있을 거야. 내가 이때까지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들, 직접 해보면서 달라진 것들 너한테 지금 다 얘기해 줄게. 듣지만 말고 꼭 실천해봐. 첫 번째로 나는 반드시 혈당을 잡아둘 것 같아. 내가 홍콩에서 밥 먹고 나면 미친 듯이 졸렸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 진짜 술 취하면 사람들이 블랙아웃 된다고 하잖아. 나는 술 취한 것처럼 밥에 취한 느낌이 들었다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잠들었다가 일어나 보면 내가 책상에서 잠들어 있었다는 걸 깨달았을 정도? 처음에 나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게 바로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었던 거야. 밥을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가. 그러면 췌장이 인슐린을 막 분비해서 그 혈당을 처리하려고 해. 혈당이 막 스파이크 치면서 확 오르잖아? 확 올라갔던 혈당은 갑자기 또 확 떨어져. 그러면 어떻게 돼? 다시 배가 고파지고 피곤해져. 졸리고 멍해지고. 그게 내가 매일 겪었던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야. 근데 더 무서운 게 있어. 인슐린이 많이 분비될수록 지방을 저장하라는 신호가 강해지거든. 그러니까 혈당을 자꾸 올리는 음식을 먹으니까 인슐린이 과하게 나오고 살을 찌우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야. 나는 그걸 알고 나서 당이 든 음식, 설탕, 액상가당, 정제탄수화물 이런 걸 최대한 끊으려고 했어. 왜냐면 이런 것들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거든. 특히 액상가당. 액체 형태라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릴 수 있어. 근데 이것들이 어디 들어가 있는 줄 알아? 우리가 마시는 음료수, 소스, 웬만한 가공식품 안에 다 들어가 있어. 그러면서 식품 뒷면을 보기 시작했어. 내가 이때까지 건강을 지키려고 먹었던 많은 것들이 앞면에는 건강식품으로 잘 포장되어 있었어. 내가 살 뺀다고 먹었던 단백질 쉐이크, 두유, ABC 주스. 근데
뒷면 성분표를 보니까 경악하겠더라. 당분이랑 화학 첨가물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내가 그걸 먹고 건강하겠다고 하고 있었던 거야. 너 지금 그 먹고 있는 그 간식도 먹어봐. 앞에는 견과류로 건강한 간식인 것 같지? 그런데 뒷부분을 한번 볼까? 해바라기유를 사용해서 다 볶은 걸로 나와 있네. 해바라기 씨유가 어떤 거야? 염증을 폭발하게 하는 시아뉴 오일이야. 거기다 설탕을 사용해서 단맛을 내고 있지. 나도 이런 걸 건강을 위한답시고 매일 먹고 있었던 거야. 진짜 그런 음식들이 얼마나 안 좋은지 시간이 쌓여서 중년의 나이가 되잖아? 그러면 함부로 내 몸을 대한 것에 대한 청구서를 받게 되더라고. 나처럼 말이야. 이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더 자세히 풀어보도록 할게. 결론적으로 난 식품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왜 안 먹어야 하는지 이해하게 되니까 그런 가공식품들을 안 먹는 게 너무 쉬워졌어. 예전엔 다이어트 할 때는 무조건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안 돼, 떡볶이 먹으면 안 돼, 막 이렇게 정해놔서 그걸 억제하는 게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내가 그 어떤 음식도 먹지 말아야 한다고 정해놓지 않았거든. 그런데 그런 음식들이 내 몸에 들어가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너무 잘 알게 되고 그림이 그려지니까 손이 아예 안 가게 되더라. 돈을 내고 내 몸을 망치는 음식을 먹는다는 게 그렇게 어리석을 수 없는 행동이더라고. 그렇게 생각이 바뀌고 나니까 행동이 바뀌게 되고, 그렇게 행동이 바뀌게 되니까 제일 먼저 달라진 게 뭔 줄 알아? 식후에 미친 듯이 졸리던 그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없어졌어. 아침에 일어나면 퉁퉁 붓던 게 눈에 띄게 좋아졌어. 지금 나는 이렇게 먹고 있어. 수천 년 동안 선조들이 먹어온 진짜 자연에서 오는 음식들을 기본 베이스로 먹어. 그리고 식사 순서도 바꿨어. 채소나 단백질, 지방부터 먹고 탄수화물은 좋은 탄수화물만 맨 마지막에 먹고 있어.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먹는 순서에 따라 혈당의 움직임들이 완전히 달라지거든. 인슐린이 덜 분비될 수 있도록 먹어야 몸도 덜 피곤해지고 지방도 덜 저장하는 몸으로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밥을 먹고 나면 잠깐이라도 움직여. 식후에 10분이라도 짧게 산책을 하거나 나갈 수 없는 상황이면 앉아서 발뒤꿈치를 올렸다 내렸다 해. 앉아서 하는 이 동작이 가자미근을 자극해서 당을 빠르게 소모시켜 주거든. 그리고 이거 꼭 기억해. 혈당이 출렁일수록 몸은 지방을 태우는 게 아니라 더 붙잡기 시작해. 40대에 배가 나온다고 더 굶고 더 적게 먹고 버틸 생각하지 마. 자연식으로 충분히 배부르다 느낄 정도로 먹어. 혈당이 출렁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충분히 먹어줘야 몸이 안정됐다고 느끼고 필요 없는 지방을 내보내기 시작해. 두 번째는 근육에 대한 건데, 나 몸이 망가지고 나서 다시 세워야겠다고 생각하고 제일 먼저 한 게 아침 수영이었잖아. 맨 처음에 식단하고 아침 공복 수영을 했는데 그래도 안 빠지니까 매일 저녁 PT까지 끊었어. 살이 안 빠지니까 음식은 더 줄이고 운동 강도는 더 늘려갔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완전 반대로 해야 되는 거더라. 갱년기에 급격한 호르몬 변화로 내 몸은 이미 너무 지쳐 있었던 거야. 그 상태에서 나는 더 달리자고 몰아붙이고 있었던 거지. 몸이 너무 지쳐 있고 회복도 안 되는 상태인데 계속 몰아붙이니까 내 몸은 이걸 위기 상황으로 받아들인 거더라고. 위기라고 느끼면 우리 몸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 지방을 더 꽉 잡고 놓질 않아. 굶주림이나 위험한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에너지를 최대한 비축해둬야 되잖아. 특히 여성의 몸은 생리, 임신, 출산을 위해서 에너지 효율에 더 민감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그래서 스트레스가 심해지거나 몸이 너무 힘들어진 상황이 되면 여자들에게 오는 첫 번째 반응이 뭐지? 생리가 끊기거나 생리불순이 오는 거야.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돼. 이 코르티솔이 올라가면 뇌에서는 생식 호르몬 분비 신호 자체를 억제해버려. 지금 살아남는 게 먼저야. 임신이고 생리고 나중 문제야. 이렇게 몸이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더 굶고 더 운동하면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몸이 지방을 더 붙드는 형태로 가는 거더라고. 그래서 나는 운동을 일단 멈췄어. 운동을 중지하고 몸을 풀어주는 데만 집중했어. 호흡을 깊게 하면서 스트레칭하고 폼롤러로 마사지하고 심장에서 멀리 떨어진 세포들에게도 산소와 영양분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했어. 그렇게 릴렉스하면서 몸을 안심시켜 주려고 노력하니까 식단 변화랑 맞물리면서 몸이 조금씩 편해지기 시작하더라. 그러고 나서야 운동을 할 수 있겠다는 에너지가 느껴지더라고. 그때부터 근력 운동을 시작했어. 근데 이번엔 목적이 좀 달랐어. 살을 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 후반을 살아갈 동안 필요한 근육을 만들기 위해 좀 더 강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면 있잖아, 여자들은 35세 이후부터 매년 근육이 사라진다고 하거든. 그리고 또 우리 몸에서 근육 합성을 도와주는 에스트로겐도 점점 더 사라지잖아. 근육을 만들기가 진짜 힘들어지는 몸 상태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 너 지금 에스트로겐이 조금이라도 더 있을 때 하루빨리 근육을 만들 수 있는 구조로 가야 해. 근육을 만든다는 건 내가 먹은 걸 에너지로 써줄 수 있는 공간이 더 늘어난다는 거야. 근육이 있어야 혈당 처리도 더 잘할 수 있고 기초 대사를 지켜줄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면 근육이 있어야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를 더 쓰는 몸이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근력 운동은 뇌한테 신호를 보내주는 시간이기도 해. 운동을 하면 뇌에서 뇌세포 성장을 돕는 BDNF라는 물질이 분비되거든. 쉽게 말하면 뇌세포를 더 키우고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주는 물질이야. 갱년기 이후에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기억력이 흐려지고
브레인 포그가 온다고 했지? 운동이 이걸 보완해 줄 수 있는 거야. 나는 요즘 소도구를 이용해서 근력 운동을 하는데 캐틀벨 스윙 같은 걸 하거든? 처음엔 정말 가벼운 무게로 시작했는데 오늘은 16kg도 들고 할 수 있겠더라. 이렇게 조금씩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로 올라가고 있어. 그리고 가장 크게 달라진 게 뭔지 알아? 삶에 활력이 느껴져. 예전보다 훨씬 덜 지쳐. 예전에 다이어트 할 때는 운동이 나를 벌주는 시간이었는데 지금은 미래의 나를 지키는 시간이 됐어. 너도 지금 당장 무거운 거 들 필요 없어. 일단은 힘들고 에너지가 딸리면 몸부터 풀어줘. 그냥 스트레칭하고 폼롤러에 깊은 호흡을 하면서 그냥 몸을 풀어주는 거야. 몸이 편해지면 운동하고 싶다는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생겨. 그때 운동을 시작하면 돼. 조금씩 에너지가 쌓이고 근육이 붙어서 체력이 생기면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면 돼. 앞으로 죽을 때까지 평생 해야 되는데 100m 달리기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근데 이것들이 다 제대로 돌아가려면 한 가지가 더 받쳐줘야 해. 바로 지방 대사가 가능한 몸. 체지방을 연료로 쓸 줄 아는 몸으로 세팅해 놓는 것. 이게 내가 40세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제일 먼저 만들어 놓고 싶은 기반이야. 너도 지금 다이어트 한다고 식단 하잖아. 그런데 야채 샐러드 위주로만 먹고 있더라. 그러면 포만감이 없어서 금방 입이 터지고 지금은 빠지는 것 같아도 금방 다시 요요 와. 왜 그런지 알아? 아니 살이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해? 몸 안에 체지방을 태워야 하잖아. 그러려면 지방을 에너지를 쓸 수 있는 몸이 먼저 되어야 해. 근데 탄수화물만 계속 먹으면 몸은 계속 탄수화물만 연료로 써. 그러다가 탄수화물이 끊기면 어떻게 돼? 몸이 비상사태라고 생각하고 에너지를 더 비축하려는 모드로 넘어가. 그러니 지방 대사 스위치를 켜야 해. 탄수화물이 안 들어와도 지방을 연료로 쓸 수 있도록 말이야. 먹은 지방을 다 쓰고 나면 우리 몸에 비축해 놓은 체지방 있잖아. 그걸 쓰는 법을 몸이 알도록 해줘야지. 그게 바로 대사 유연성이야. 근데 그걸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 줄 알아? 바로 버터를 사용하는 거야. 버터로 포만감을 잡고 지방 대사 스위치를 켜봐. 이렇게 얘기하니까 버터는 지방인데 그거 먹으면 살찔까봐 두렵지. 그게 우리가 배운 거잖아. 나도 처음에 지방은 무조건 살찌게 하는 주범이라고 배워와서 그 편견에서 벗어나는데 진짜 힘들었어. 우유도 저지방 우유로만 골라 마셨던 나니까. 근데 공부하면서 알게 됐어. 우리 몸의 가장 기본 단위가 뭐야? 세포지? 근데 그 세포막의 핵심 구성 성분이 지방이야. 세포막이 지방으로 되어 있어. 그리고 그 세포막이 유연하고 건강해야 영양소가 세포 안으로 잘 들어오고 노폐물들이 잘 빠져나갈 수 있어. 그러니까 세포가 건강하려면 지방이 필요한 거야. 내가 몸을 건강하게 만들겠다고 하면서 몸의 가장 기본 단위를 구성하는 재료를 악의 축으로 보고 있었던 거지. 그리고 그 저지방 마케팅 뒤에 숨어있는 진짜 진실도 알게 됐어. 저지방 음식들은 지방을 빼면 맛이 없어져. 지방이 음식의 감칠맛을 더해주거든. 그래서 그 지방이 빠진 자리에 뭘 넣은 줄 알아? 바로 당을 채워 넣었어. 그 저지방이라는 이름이 실은 인슐린을 더 올리는 음식들이었던 거야. 그런 음식들이 시장에 더 많이 나오게 된 거야. 그걸 알고 나서 지방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바뀌었어. 당연히 지방은 자연에서 온 건강한 지방이어야 돼. 가공식품으로 먹는 그런 지방 말고.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지방을 먹는 만큼 탄수화물은 줄여야 된다는 거야. 지방이랑 탄수화물을 같이 먹잖아? 그러면 오히려 더 살이 찌기 쉬운 조합이야. 그래서 나는 저탄고지 방식으로 먹기 시작했어. 그러고 나니까 탄수화물에 끌려다니던 그 식습관에서 벗어나서 식욕과 에너지가 훨씬 안정되는 걸 느꼈어. 그럼 또 무슨 버터를 먹어야 되나 싶잖아. 버터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거든. 그러니까 언니가 그냥 딱 찍어줄게. 내가 쿠팡에서 거의 모든 버터들을 다 주문해서 먹어봤거든. 처음엔 나도 벽돌 모양처럼 생긴 그 많은 버터들을 종류대로 다 주문해봤지. 맛도 조금씩 다 다르지만 문제는 사용할 때 생기더라. 매번 꺼내서 칼로 자르자니 귀찮고, 자르고 나서 냉장고에 그냥 두면 위생이 찜찜하고, 정량도 대충 눈대중이라 얼마나 먹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근데 더 중요한 건 조금씩 잘라서 먹잖아? 그럼 버터가 너무 맛있어서 어느새 너무 많이 먹고 있는 거야. 그리고 외출할 때는 또 어떻게 챙겨가? 지방 대사를 하는 몸을 만들려면 루틴을 만들어야 되는데, 버터 먹는 것도 루틴을 만들려면 집에서도 밖에서도 같은 패턴으로 먹을 수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자연스럽게 낱개로 포장된 포션 버터 쪽으로 눈이 가더라. 근데 포션 버터도 종류가 다 다르잖아. 내가 보기에 좋은 원료에다가 가격도 가장 합리적인 앵커 버터는 포션 형태가 없더라고. 그리고 다른 브랜드의 포션 버터들은 종이 포장이라서 가방에 넣어 다니면 금세 녹아서 지저분해지더라고. 그래서 결국 포장까지 따져보게 됐어. 당연히 진짜 버터여야 되고 맛도 있어야 되고 정량 단위도 10g 정도로 작게 소분되어 있는 데다 위생적이고 휴대하기 좋은 형태로 포장되어 있는 포션 버터를 찾았는데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버터들이 생각보다 없더라고. 그러다 찾은 게 바로 이즈니 포션 버터야. 내가 여기 이렇게 띄워줄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플라스틱 개별 포장이라 가방에 넣어도 셀 염려가 없고 10g씩 정량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내가 얼마나 먹고 있는지 바로 확인이 되고 또 하나씩 뜯어 먹으면 되니까 위생 걱정도 없어. 일일이 자르지 않아도 되니까
귀찮지 않아서 루틴으로 사용하기 딱 좋은 거야. 그래서 언니는 지금 이렇게 버터 활용하고 있어. 밥 먹기 15분 전에 버터 한 조각 그냥 먹어. 그러면 메인 식사를 할 때쯤이면 이미 배가 어느 정도 불러 있어. 그러면 식사 양이 그렇게 많지 않게 되겠지? 그리고 또 중간에 배가 고프거나 간식이 땡길 때도 다른 음식 넣지 않고 버터 한 조각으로 대신해. 탄수화물 간식 대신 버터 한 조각. 이게 몸이 지방을 연료로 쓰게 만드는 연습이야. 다이어트는 얼마나 독하게 하느냐가 아니라 그냥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귀찮지 않아야 내 삶에 접붙이기가 쉬워지지. 내가 다 먹어보고 정착했으니까 너는 시간이랑 돈 낭비하지 말고 그냥 언니가 여기 밑에 링크 달아놓은 곳에 들어가서 그냥 이거 사. 내가 진짜 40세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체지방을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몸으로 세팅해 놓는 것, 이거부터 할 것 같아. 그게 기반이 되어야 혈당도 안정되고 근육도 붙일 수 있는 상태로 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겨. 있잖아, 건강이란 거 말이야, 시간을 놓치면 크게 후회해. 한번 잃게 되면 다시 찾기까지 많은 대가를 요구하거든. 난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 특히 여자들은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 창이 닫히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해. 이 타이밍을 놓치면 우리 삶의 후반전을 이제껏 내가 알던 몸이 아닌 완전히 다른 몸으로 살아가야 해. 그러니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그냥 피곤한 거라고, 나이 드는 거라고, 다들 그런 거라고 무시하지 마. 40대가 넘어가잖아? 그럼 어느 날 갑자기 폐경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될 수 있어. 요즘 음식과 스트레스 때문에 조기 폐경을 맞았다는 사람들도 종종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 근데 너는 지금 그 창이 아직 열려 있잖아. 이 시간을 절대 놓치지 마. 혈당을 덜 흔들리게 먹고 근육을 미리 만들고 지방 대사가 가능한 몸으로 빨리 세팅해놔.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도 없어. 오늘 언니가 이야기해준 것들 중심으로 하나씩 내 생활에 적용해봐. 그게 조금씩 쌓이면 크게 힘들지 않았는데 엄청나게 몸이 달라지는 게 보일 거야. 아직 넌 에스트로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니까 언니가 해왔던 시간들보다 훨씬 더 빨리 변해갈 수 있을 거야. 나는 이 시간의 창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어. 너무 준비되지 않은 채 폐경이라는 힘든 시간을 맞이했지만 넌 이 시간을 잘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현명하게 폐경을 맞이하길 바래.